벡서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 김광선 교수님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한국의 처음 반도체 장비협회를 설립한 김광선 교수님은 25년 전부터 일관되게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사태를 경고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사태를 보며 우리가 오히려 아베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장, 한국산학연 협회장을 지낸 김광선 교수님은 한국의 공학자 중 미국 예일대학 화학공학과 연구교수, 미국 기계학회 석학회원으로 추대받은 유일한 한국 사람인데요.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공학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결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학 해결사로도 통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아베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25년간 일본 반도체 규제 사태를 경고해온 공학 해결사가 전하는 아베의 속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의 그런 그 계략도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웨이퍼고, 웨이퍼 위에다가 여러 가지 그 정기적인 반도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입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공정을 쭉 거치는 게 반도체 공정이고,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내는 공정인데, 이 반도체 공정을 다시 이제 진행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별로 이렇게 쭉 공정을 보면, 크게 보면은, 처음에 그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그 웨이퍼를 가지고 그 300mm면 300mm, 뭐 8인치면 8인치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억시다이즈, 산화를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증착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웨이퍼 위에다가 여러 가지 그 회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그 물질들을 입히고, 자르고, 깎고, 또 입히고, 다시 보호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반도체 공정인데, 그 중에서 지금 그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그 웨이퍼 위에 있는 막을 깎아내는 에칭에 사용되는 가스, 그 불화수소 가스를 이제 수출을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입힌 다음에 다시 회로를 뜰려면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로를 뜰 수 있는 감광액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포토 리지스트인데, 그 포토 리지스트를 또 핵심 포토 리지스트를 수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두 가지 분야가 되겠어요. 다른 분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도체 소자의 고성능 핵심 기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를 수출을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도 생산을 하는데, 지금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거의 한 전체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소재의 한 40%는 한국에서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는데, 나머지 이제 60%는 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데서부터 가져와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퀄리티나 품질이 이제 못 쫓아가는 경우에는 좀 비싸더라도 미국 거나 일본 거를 사서 이제 쓰는 거죠. 반도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 라인은 크게 보면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전공정은 아까 본 것처럼 반도체 소자를 직접 그 웨이퍼 위에다가 방막을 입히고 잘라내고 또 입히고 뭐 굽기도 하고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아주 핵심 디지털 회로를 만드는, 그러니까 반도체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회로를 만드는 핵심 공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반도체를 이제 이송하고 검사하고 조립하고 이런 이제 공정이 이제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깨지지 않도록 패킹을 하고, 이런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 후공정 쪽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 여기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장비 회사들이 그동안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후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전공정 쪽으로 기술을 지금 확대하고 또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전공정을 들어가는데 이 전공정의 핵심 그 장비들은 전부 보면 뭐 독일, 진짜 그 다음에 뭐 미국, 일본 이런 그 다음에 뭐 이제 저기 저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이런 기업들이 핵심 쪽에 아주 값비싼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이 속에 들어가는 소재, 핵심 소재도 일본, 독일, 뭐 미국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전공정에는.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그 기초 연구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정의 그 미래를 내다보는 차세대 제품과의 연계를 돼서 이 장비 또는 뭐 소재, 부품 이런 업체들이 혼자서 개발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소재, 장비,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자 업체, 디바이스, 소자 업체가 바로 삼성, 뭐 하이닉스 이런 이제 소자 업체가 되는데 이 소자 업체는 이 반도체의 핵심 설계 기술, 그 다음에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장비 부품을 소재 장비 부품을 써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게 이제 삼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그 기업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삼성과 특히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적인 두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소재와 장비와 부품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처음부터 그 이 외국에 있는 장비 부품들을 가져다가 이 라인을 쭉 깔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아주 그 제품을 쓰는데 모든 엔지니어들이 나름대로 이제 편안한 감을 느끼는데 이 국내에서 만든 소재나 장비 부품 물체를 쓰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공정 라인이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서버리는데 그리고 그 공정 라인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전공정의 연구 개발이나 기술 확보가 굉장히 늦어졌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후공정 쪽에는 나름대로 많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후공정 쪽은 예를 들면 국산화 유리 뭐 정확하게 반도체 협회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후공정은 뭐 한 65에서 한 70% 이렇게 국산화가 됐다고 하면 여기 전공정은 여전히 한 20에서 한 25% 이런 정도로 전공정은 이제 국산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0%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수입에 의존하게 된 이제 배경에는 아까 그런 얘기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재 중에서 핵심 라인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지금 그 수출 제재를 한 그런 소재인 경우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재보다도 이 삼성이 미래에 개발하려고 하는 소재 그러니까 EUV라고 울트라 바이올리트 자외선 극자외선 그러니까 극자외선 쪽에 극자외선을 써요. 극자외선은 그 자외선 파장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 파장이 짧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파장이 짧은 영역이기 때문에 작은 패턴이 가능하고 이게 파장이 크면 이게 그 작은 패턴을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극자외선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이제 미리 개발을 해서 한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그 라인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소재를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반도체 공정 라인은 아까 예를 들면 1조 원 이거는 뭐 이제 규모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1조 원의 생산 라인이 있다. 그러면 웨이퍼가 처음부터 투입될 때부터 쭉 거쳐서 이제 디바이스 소자가 결국은 이제 완전히 생산이 돼서 출하가 되잖아요. 그럼 이 속에 웨이퍼가 투입되부터 나오는 때까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장비 공정들이 쭉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또 소재가 있을 거예요. 소재가 있고 부품도 있고. 근데 그 소재의 물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도 설치가 돼 있고 공정 라인도 다 세팅이 돼 있다.
근데 그 공정거래나 세팅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소재가 바뀌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약점을 딱 알고 그 약점의 아픈 점을 딱 찔러서 아마 아까 얘기대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기업인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거기를 탁 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비한 거지. 야비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삼성이라는 회사 이 자체도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식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한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분명히 이익이 많이 나올 때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지니어들이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주면 얼마든지 일본 이상으로 사실은 개발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안 했다. 그 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사실은 우리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 관계되는 교수, 연구원, 또 기업들 굉장히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상당히 국산화율도 옛날에 거의 0%에 가까운 거를 20% 올렸고, 거의 후공정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만 가져와서 했던 그 시대에 노력을 해서 65%에서 70%까지 국산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국산화를 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전공정이란 말이에요. 전공정이 미래의 그 소자를 만드는데 핵심 공정인데, 이 공정 부분이 20에서 25%밖에 안 됐으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적어도 이것도 50% 이상, 60% 이상이 돼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에 그래도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쪽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에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를 올리려고 그럼 노력을 했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분야, 특히 공정 분야, 장비 공정 이쪽 분야에 국산화가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학회를 만들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장비와 공정에 있어서는 기술 수준이 일본이 높기 때문에 일본 교수들하고 협력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일본 교수들도 많이 도와줬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일본의 정치인이나 리더들은 이게 또 달라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국에 그러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그 당시에 이 삼성과 하이닉스 또는 뭐 동구 그룹과 같은 그런 반도체를 또는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그런 회사가 힘을 합쳐서 했으면 그게 충분히 됐을 텐데, 그게 이제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정부도 이 정도 심각한 문제인데 20에서 25%밖에 안 됐는데 그냥 오로지 그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메모리 분야는 반도체 세계 최고다. 그 선전만 하고 1등이다. 국민들은 다 그냥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1등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야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건 지금 많이 늦었다 이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나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아베가 고마울 수도 있는 거야. 거꾸로. 오히려 고마워야 한다. 고마워야 한다. 아베가 고마워야 돼. 아베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걸 자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거꾸로 줬어.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고마워야 된다. 지금 그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 날라갔고 가서 분명히 일본에 있는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삼성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또 삼성에서 만든 그 메모리를 사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삼성의 구매자도 있을 거고 삼성의 재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을 거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기업 입장에서. 정부는 아베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일본의 회사도 고려 안 하고, 일본의 산업도 고려 안 하고, 한국의 산업도 고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건데, 결국 이제 삼성이나 이런 그 회사에서 이제 아마 일본인들하고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을 텐데, 그러나 이제 이 정부가 이렇게
아베 같은 거 정부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면 한국은 어쩔 수 없어요. 당하는 수밖에. 당분간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또 잘못해 왔는데. 너무 우리도 대학에 우리 있는 교수, 연구원들, 기업인들,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정부,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모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나는 상당 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이쪽에다 해야 된다고. 정부 국가 예산, 지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20조 원의 R&D가 있고 민간 R&D 투자는 한 60조 정도 돼요. 60조. 그래서 민간 R&D, 정부 R&D 합치면 80조 정도, 70에서 80조 정도의 80조 원의 정부 R&D가 있는, 정부 민간 R&D가 있는데 이 정부 민간 R&D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산업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바이오 산업도 있고 뭐 여러 산업이 있지만 특히 이 반도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핵심 부품은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는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뭐 OLED 디스플레이 폴리이미드의 그 소재를 지금 수출을 지금 금지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 OLED 디스플레이 쪽도 앞으로 시장은 계속 커진다는 말씀. 시장은 계속 커지는 산업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네요. 뭐 이길 때까지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그런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종속돼 있는 그런 이제 소재 기술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그 독립을 해야 한다. 종속 관계를 끊어야 된다. 종속 관계를 끊어야지. 종속 관계를 끊으려면 개인적으로는 전공정 쪽의 국산화율을 물론 소재, 장비, 부품 합쳐서 적어도 60에서 70%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되나요? 그래. 그럼 뭐 100% 하면 좋겠지만 100%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제 일본 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우려적인 독일, 미국, 저 네덜란드, 뭐 중국이라면은 좀 그레이드가 낮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최근에 많이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거 쓰고 그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거꾸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가 이 일본한테 계속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우호적이고 도와주고 과거에 잘못한 그런 죄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서 다 같이 잘 되자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사실은. 일본을 꼭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도 잘 살고 중국도 잘 살고 한국도 잘 살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가 평화롭게 진짜 유럽 연합같이 선진국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게 나도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국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힘이 있어요. 특히 과학기술이 있어요.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산업과 연결된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나는 그 테크놀로지가 공학기술이라거든요. 공학기술. 이 공학기술은 기초과학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응용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초과학과 응용이 같이 합쳐지는 게 되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기초과학 따라 있고 우리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죠. 노벨과학상. 일본은 노벨과학상 23명을 받았어. 기초과학이 튼튼해. 거기는 기초과학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술도 완전 튼튼해.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시작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뒤늦게 100년이나 뒤늦게 시작한 나라인데 결국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기초과학도 부족하고 공학기술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상태니까 이 공학기술과 기초과학이 이게 합쳐져 공학기술이 부족한 공학과학기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공학과학기술이 부족한 나라는 결국은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역사적으로 쭉 그동안 보면 다 식민지배를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학기술이 결국은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 영국이 산업혁명의 그 산업기술을 가지고 영국이 결국은 조그만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됐고 미국은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핵심 그 기술자들, 과학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결국은 세계 최고의 지금 수급자가
지금 중국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는 그 과학기술자를 중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분야, 뭐 소프트웨어 분야, 인공지능 분야, 그 다음에 솔라셀, 태양광 분야. 이거 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 데려가서 월급 주고 지금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일 아침마다 회의하실 때, 국무회의 하실 때마다 과학기술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학기술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 공학기술은 이런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기 방위산업, 지금 뭐 원자력, 원자 폭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연장 포도 그렇고, 다 그 과학기술은. 그 다음에 바이오, 우리 그 미래 시대의 생명과학 분야. 생명과학도 다 의학기술이죠. 화학기술, 생화학기술, 그런 과학기술. 근데 그런 과학기술이 없이는 안보도 없고, 산업도 없고, 응? 이런 인재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으로서 어떻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일본을 능가할 만한 그런 그 탤런트가 있나요? 탤런트 있죠. 네. 이제 그 공학기술. 이게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국가안보,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생명공학, 의료, 의학, 뭐 등등, 뭐 항공산업, 뭐 그다음에 또는 뭐 모든 그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거 아니고 국가 안보. 그다음에 뭐야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 이거의 핵심은 뭐냐? 과학기술이에요.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예요. 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 한 케이스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앞으로 뭐 바이오 분야, 국가안보 분야로 들어가면 아마 이것도 일본한테 어떤 분야를 지금 벌써 뒤통수막. 이거 뒤통수막. 또 바이오 쪽에도 또 하나 뒤통수막. 뒤통수 맞을 게 지금 여러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냥 도미노처럼 아주 이렇게 도미노처럼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핵심 기술.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를 키워야 되고, 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를 키우는 데는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남한 같은 경우에는 5천만인데, 이 5천만 작은 인력 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하려면,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그냥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자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분명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뭐 공작기계가 됐든 그 공작기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로봇 같은 경우도 정밀한 그런 그 세계 최고의 로봇은 또 일본의 파나기라는 회사가 지금 있는데 그 로봇 같은 것도 그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많은 분야에 아까 그 반도체 그 공정의 실험실에서 봤지만 특히 그 광학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 부품을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 한국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치명타를 받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